아침 신문 귀로 읽으세요. 김용민의 조간 브리핑. 학교 폭력 피해 80%는 초등학교 때 시작됩니다. 초등학생 가해자는 3배 이상 늘었습니다. 스마트폰 왕따 문자 6배 이상 늘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피해 학생의 80%는 부모님께 말하지 않습니다. 이젠 걱정하지 마세요. 미리 다 알려주는 자녀 보호 어플 스마트 보디가드가 있습니다. 자녀의 학교 폭력 문자, 인터넷 고민 검색, 실시간 위치, 유해 컨텐츠를 24시간 감지하여 부모님께 다 알려드립니다. 미리 알면 안심할 수 있습니다. 구글 플레이에서 우리 아이 첫 번째 지킴이 스마트 보디가드를 설치하세요. 지금 설치하고 일주일 무료 체험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앨범을 발표한 가수 현우입니다. 정의롭고 행복한 사회를 만들고자 하는 국민TV, TV 개국을 위해 재능 기부를 하려고 합니다. 재능 기부 방법은 저의 앨범을 통한 다음과 네이버 등 포탈 또는 음악을 다운받을 수 있는 음악 전문 사이트에 온라인 다운로드 관련 모든 수익을 전액 기부하려고 합니다. 작고 미비할지 모르나 국민TV, TV 개국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국민TV가 민주화의 성지 광주광역시로 가보려요.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 광주 전남지역 조합원 한마당이 11월의 마지막 날 11월 30일 토요일 낮 2시 광주 서구 상문우리로 30 김대중 컨벤션센터 301호에서 열립니다. 정승조 아나운서의 사회로 손병휘의 나란히 가지 않아도의 진행자 가수 손병휘와 개그맨 노정열의 노발대발 공개방송, 그리고 라이브 콘서트, 강기정 민주당 의원과 함께하는 서영석 김용민의 정치토크 공개방송이 펼쳐집니다. 돌아오는 토요일 11월 30일 낮 2시 광주광역시 상무지구 마릉역 5번 출구 김대중 컨벤션센터 301호. 공정 언론을 희망하는 광주 전남지역 조합원과 시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네, 오늘 아침 신문들 어떤 뉴스에 주목하고 있는지 김용민 PD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떤 신문부터 볼까요? 자, 어제 여권은 아주 어제를 D-Day로 잡은 듯 일제히 천주교 전주교구 박창신 원로 신부의 발언을 집중 공격했습니다. 자, 이런 와중에 박근혜 대통령 지난 31일 이후 25일 만에 주재한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직설적으로 비판했습니다. 용납하거나 묵고하지 않겠다. 수석들은 결코 굴복하거나 용인하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를 가지고 취임 이후 최고 강경 발언이 이어졌습니다. 경향신문은 이를 두고 반대 세력에게 선전포고한 것이다, 이렇게 규정을 했는데요. 자, 대통령이 이 한 말씀 했으니 정부 여당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정홍원 국무총리 대한민국을 파괴하고 적에게 동조하는 행위라면서 박창신 신부를 몰아세웠고,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는 북한이 최근 반정부 대남 투쟁 지령을 내린 후 대선 불복이 활성화된다는 지적이 있다,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국가정보원이 정치 개입 글 121만여 건을 트위터에 올린 사실이 드러나면서 대선 개입 사건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습니다. 여권의 방어 논리인 개인적 일탈 행위, 이런 해명은 더 이상 설득력을 갖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자, 이런 와중에 그 박창신 신부 발언이 나왔단 말이죠. 여권은 천주교 정의구현 전국사재단을 맹폭하면서도 박창신 신부 발언의 본질인 국가기관 대선 개입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연평도 포격, NLL에 대한 과도한 표현만 문제 삼아서 불리한 국면을 뒤집으려 하기 때문인데요. 민주당과 야권의 힘을 빼놓으면서 보수 지지층을 결집시키고 천주교에 이어서 개신교, 불교로 정교 갈등이 확산되는 것을 막고자 하는 그런 다목적 포석이다라고 오늘 경향신문은 풀이했습니다. 네. 한국일보 분석도 비슷합니다. 한국일보 같은 경우 어제 박창신 신부 발언에 대해서 대단히
비판적으로 접근을 했었거든요. 자, 그런 한국일보지만 오늘 그 박근혜 대통령 발언에 대해서는 또 더 날이 서 있습니다. 박창신 신부의 일부 발언이 지나쳤다는데 별다른 이견이 없다. 듣기에 따라서는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과 천안함 폭침을 당연시했고 NLL을 무력화하는 주장일 수도 있다는 점에서다. 하지만 사제복을 입은 한 자연인의 발언을 두고 당정청이 일제히 강경 대응에 나선 것에 대해서는 과도한 대응이라는 지적이 많다. 특히 사제단이 시국 미사를 집전한 이유는 국가기관 대선 개입 문제인데도 이에 대해서는 아무런 입장도 내놓지 않은 채 박창신 신부의 일부 발언을 계기로 종북몰이에 몰두하고 있다는 비판이다. 이 여권에서는 시국미사 참석자들이 주장하는 대선 개입의 본질은 외면하고 오히려 국정원 댓글 121만 건이 추가 발견된 게 제일 큰 걸림돌이었는데 박창신 신부가 우리를 도왔다는 이 얘기가 공공연히 나왔다.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준환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가 이런 말을 했네요. 일부 문제 발언에 색깔을 입혀서 이것만 과도하게 부각시키는 건 본질을 호도하는 꼼수로 비판받을 수 있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자, 김용민 막말 발언도 같은 맥락이라고 봐야 하겠죠. 아니 정말 저는 사제도 아니고 말 그대로 일개 자연인이고 회사원인데 이 발언을 두고 청와대 홍보수석이 나서고 새누리당 대변인이 나서는 이런 강경 대응은 뭘 의미하겠습니까? 앞으로 다른 사람들 조심하라는 얘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김용민이 아주 위대하거나 아니면 이 어떻게든 이 지금 자기들의 그 불리한 처지를 뒤엎기 위한 국면 호도용으로 본질을 흐리거나 둘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후자일 것이고요. 자, 이런 행태를 보면서 이 참 여권이 상당히 수세에 몰렸구나라는 것을 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는 김용민 PD 글에 대한 정부 여권의 반응을 보면서 예. 여전히 이들이 주목하는 대상은 SNS구나. SNS는 다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요. 예. 일반 시민들의 의사가 예. 수시로 표출되는 유일한 공간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기존에는 TV 앞에 앉아 계시고 신문 펼쳐들고 네. 생각은 있고 판단을 하시지만 그것이 집결되거나 표출돼 나오기는 참 어려웠거든요. 그런데 네. SNS 공간에서는 무시로 튀어나온단 말이에요. 네. 그것을 차단하고 싶은 것이 아닌가. 지난 대선 과정에서 어마어마한 그런 이런 정치 개입 트윗, 악성 트윗이 확인된 것만 국정원 120만 건. 그리고 지금 김광진 의원이 제기하고 있습니다만은 군 사이버 사령부의 2,300만 건. 이 내용들을 보면은 차마 과연 국가의 녹을 받는 사람들이 쓴 글인가, 리트윗한 글인가라고 상상하기도 힘든 그런 참 저질스러운 내용들이 많거든요. 2,300만 건 사이버 사령부의 그 실적은 네. 김광진 의원의 주장이 아니라 예. 국방부가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한 사이버 사령부 심리전단 요원의 네. 공적 조서 내용입니다. 아니 그러면은 왜 보도가 안 됐죠? 보도했습니다. 보도가 나왔습니까? 일부 나왔는데 그것이 의미를 정확하게 짚어내기 어려운 거죠. 물론 그 2,300만 건 모두가 네. 다 정치 개입이다, 선거 개입이다라고 할 수는 없어요. 네. 그러나 그런 식으로 SNS에서 글을 올리는 숫자를 수치화해서 네. 그것을 많이 올리면 네. 표창을 주는 근거로 사용했다는 것. 네. 그리고 목표치가요 한 해 2천만 건이고요. 초과 달성해서 2,300만 건이면 네. 도대체 SNS에서 무슨 짓들을 했다는 겁니까? 도대체. 예. 아니 그런 수많은 수천만 건의 그런 보도가 잘 안 되고 김용민의 트윗 한 건은 이렇게 메인 뉴스에 네. 두 번째 꼭지로 나오는. 이거 참. 제가 어제 너무 스스로 내가 굉장한 존재감을 가진 사람이구나 하는 생각이 아주. 존재감은 든든합니다. 국민TV의 든든한 기둥이기 때문에 이런 외풍에는 흔들리지 마시고. 예. 네. 사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얼마 전에 국민일보에 나와 있는 분석이 상당히 눈길을 끌었는데요. 네. 노종면 앵커께서 짚으신 내용과 연관해서 이 트윗 글들을 보면은 특히 선거 개입 차원에서 작성된 글들을 보면은 조국, 공지영, 이회수 이렇게 이른바 진보 진영에서
이 명망이 있는 이런 인사들에 대해서 이루 말할 수 없는 아주 악의적인 글들이 쏟아지지 않았습니까? 그 외에도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비방, 인신공격, 허위사실 유포 이런 것들이 난무했는데 이건 결국 SNS 들어오지 마라, 글 쓰지 마라 이런 차원에서 물 흐르기 맞습니다. 전략의 차원에서 네. 이루어진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이런 진정한 다른 것도 아니고 말이죠. 국가기관이 이런 식으로 시민의 여론을 호도하고 왜곡하고 또 공론회장을 그야말로 무력화시키려는 이런 시도야말로 박창신 신분의 말 한마디보다 더 위중한 문제 아닐까요? 그렇죠. 이렇게 또 줍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종교의 사회적 참여와 관련한 논란은 잠시 후에 또 계속 소개를 해드리고요. 종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오늘 경향신문의 종편과 관련한 아주 다양한 기사들이 연이어 나왔는데요. 일단 11월 26일자 신문 일면 보겠습니다. 종편 뉴스에 대한 분석 기사인데요. 경향신문이 9월부터 10월까지 TV조선의 뉴스 쇼판, 채널A의 종합뉴스, JTBC의 뉴스9, MBN의 뉴스8. 예, 이건 말하자면 KBS에게는 9시 뉴스, MBC는 뉴스데스크, SBS는 8시 뉴스 같은 그 방송사의 프라임 뉴스를 말하는 거지요. 네. 자, 이 4개 종편사의 메인 뉴스 앞부분에 배치된 10개 보도의 키워드를 분석했습니다. 2달 동안 총 2,440개 리포트를 분석해봤더니 이석기가 293개로 가장 많았습니다. 12%였습니다. 하루 5개 꼴로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 보도가 메인 뉴스에 앞을 메웠습니다. 이석기 의원의 반론 이런 거 제대로 다뤘겠습니까? 있는 사실, 없는 억측 이런 거 총동원해가지고 그야말로 도배를 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특히 TV조선은 이석기 보도의 전체 리포트의 15.2%인 93건을 집중시켰습니다. 종편 4개사의 키워드 2위에는 242개가 보도된 최동욱이 차지했습니다. 네. 다음은 북한, 국정원 등 그리고 북방 한계선, NLL, 사건 사고, 박근혜 대통령이 상위 7개에 포함됐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는 비판적으로 보도했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하는 그대로입니다. 종편별로 보면은 이석기 북한 NLL은 TV조선이, 박근혜는 채널A가, 최동욱은 MBN이, 국가기관 대선 개입은 JTBC가 메인 뉴스에서 가장 많이 보도했습니다. 손석희 사장이 앵커가 된 시점이 9월 아닙니까? 그 이후에 JTBC는 국가기관 대선 개입권에 대해서 가장 많이 보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반면에 종편 사사를 통틀어서 9월, 10월 정치사회 이슈였던 교학사 한국교과서, 밀양 송전탑, 동양사태, 일본 방사능 원전 비리, 기초연금 공약 후퇴 이런 보도는 메인 뉴스 헤드라인에서 드물었습니다. 날씨를 제외하면 생활 밀착형 뉴스도 찾아보기 힘들었다. 이념 정치에 쏠림이 뚜렷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정치 문제 비중 있게 보도하는 거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치가 예. 워낙 중요하니까. 예. 그냥 단지 이념 정치 쏠림이 아니라 선정적인 부분 그리고 왜곡된 사실을 유포하는 그런 수단으로서 이 종편의 뉴스들이 쓰였다는 걸 볼 수 있고요. 예. 경향신문이 보기 좋게 정리해 놓은 표를 보면 예. JTBC 9시 뉴스 빼놓고는 예. 뉴스로서 기능하지 못했다고 봐야 되는 겁니다. 이런 정도 분석을 너무 보면. 쏠려 있어서. 네. 예. 자, TV조선 같은 경우 2달 동안 이석기 의원이나 통합진보당 보도를 94건이나 해서 전체 리포트의 15.2%를 할애했다라고 앞서 소개를 해드렸는데, 네. 자, 9월 1일부터 5일 TV조선의 메인 뉴스 앞부분에 배치된 50개 리포트를 살펴봤더니요, 50개 중에 49개가 이석기 의원과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50개 중에 49개요? 예. 나머지 하나는 뭡니까? 날씨였습니다. 네. 예. 이때가 이석기 의원 체포한 직후군요. 예, 그렇습니다. 네. 예. 자, 이 종편 보도에서는 시청자들의 정치 혐오감이나 양비론을 부추기는 듯한 내용이 많았다는 점 또한 논기를 끕니다. 정치 보도가 많긴 많았는데 정치 혐오감이나 양비론을 부추기는 듯한 그런 내용들이 많았다는 겁니다. 특히
국정감사에 관한 그 종편의 보도를 보면은 여야 갈등의 원인을 상세히 분석하기보다는 막말, 파행, 충돌, 호통 이런 제목으로 현상적인 스케치를 하거나 양비론의 틀로 기사를 다뤘다는 겁니다. 이렇게 정치 혐오감을 부추겨서 누가 덕봅니까? 여당이 덕보죠. 전통적으로. 예. 제가 답을 달리 하려고 그랬는데요. 뭡니까? 정치 혐오를 부추기면 혐오스러운 세력이 득을 본다. 역시. 같은 말인가요? 역시 노종면 선배십니다. 제가 이 선배라고 안 부를 수가 없는 분입니다. 예, 정말. 자, 이 경향신문 또 6면을 보면은 시사 프로그램 단골 출연자 누군가 따져본 게 있습니다. 가장 종편으로부터 출연료 많이 받아간 분. 예. 자, 그분이 따지고 보니까 진성호 전 새누리당 의원이었습니다. 23번 9월 26일부터 10월 25일 동안 한 달 동안 종편에 출연한 패널을 따져봤더니 23번 출연한 진성호 의원. 네, 그리고 신예식 독립신문 대표 이분도 타이 기록으로 23번으로 공동 1위를 차지했습니다. 진성호, 신예식. 글쎄요. 지상파에 잘 나오기 힘든 분들이죠. 예. 억지스러운 주장을 많이 펴서 논란의 주인공이 되고 있는 그런 인물들이기도 한데 그 밖에 황태순 위즈덤센터 수석연구위원 그리고 김성욱 한국자유연합 대표 황장수 미래경영연구소장 이건 진영에 속한 사람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인사들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분들의 출연이 가장 많았다 함은 이 종편이 어떤 성향의 출연자를 선호하는지를 단적으로 알 수 있는 대목 아니겠습니까? 자, 지금이야 좀 출연율이 좀 많이 떨어진 이봉규 정치평론가 이분 같은 경우 한때 정말 어마어마하게 장사를 잘했습니다. 물 들어올 때 노저었던 그런 인물이기도 한데 이봉규 정치평론가는 채널A 박종진의 쾌도남마에 출연해서 역사 다큐멘터리 100년 전쟁을 꽃뱀에 비유했고요. 통합진보당 김재현 의원에 대해서 각선미가 아주 예쁘다. 이런 막말을 해서 경고 그리고 프로그램 중지 등의 제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많이 보기 힘든 거군요. 그래서 하차를 한 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 통계는 10월 통계고요. 예, 9월 말부터 10월 말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하지만 9월에 TV조선으로 옮겨가서 이봉규의 정치 옥타곤 진행을 맡았는데 진행자는 여기서 좀 뺀 모양입니다. 그래서인지 여기 출연 명단으로는 나오지 않고 있는 것 같은데 어제 제가 반론권을 보장하라. 김용민에 대해서 비난만 하지 말고 나를 초대해서 제발 내 이야기를 들어다오. 출연료 안 받겠다. 그랬거든요. 네. 어디서 전화 왔는지 아십니까? 어디서 왔습니까? 채널A 박종진의 쾌도남마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채널A는 안 나간다고 제가 얘기를 해가지고 정중히 사양하긴 했는데 이런 센세이셔널한 그런 발언들은 또 이렇게 가감없이 받고 있는 것 같아서 근데 이게 너무 여과 없이 받다 보니까 무슨 꽃뱀에 비유하지 않나 각선미가 아주 예쁘다는 말을 여과 없이 내보내질 않나 예 약간 종편의 현실입니다 이게 예. 자, 한상대 전 검찰총장도 종북몰이, 재직 시절에 종북검사 사퇴시켰다. 이런 주장을 펴서 또 논란을 야기하고 있다고 오늘 경향신문이 이면에서 보도하고 있는데요. 보수 성향 시민단체 행사에 가가지고 또 발언을 한 모양입니다. 이 양반 지금 지난해 검란 사태로 사퇴한 인물 아닙니까? 활동을 재개한 모양입니다. 재직 당시에 검사 1,900여 명을 모두 점검한 결과 종북주의를 신봉하는 검사는 그렇게 많지 않았다. 국민도 마찬가지입니다. 몇 명이나 종북을 하겠어요. 하지만 종북 활동을 하다가 검찰로 들어온 검사를 찾아내서 남자 검사는 사퇴시켰고 여자 검사는 징계했다. 검사가 징계를 받으면 사퇴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여자 검사는 누구와 상의를 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징계에 불복해서 행정소송 중이다. 종북주의자들이 망해가는 북한이 더 좋다고 말하는 것을 보면 위선적이고 자신이 틀렸다고 한 것을 인정하지 못할 만큼 비겁하다. 이렇게 또 말을 했습니다. 한상대 전 총장. 네. 이 사람이 검찰총장으로 재직될 때 중요한 사건들 중에 하나가
민간인 불법 사찰 사건 재수사였습니다. 예. 그러니까 첫 수사가 2010년도 시작이 돼서 예. 뭐 제대로 밝혀낸 게 없었죠. 예. 그래서 새로운 증거들이 막 드러나고 예. 다시 여론에 밀려서 재수사를 했어요. 예. 그때가 이제 2012년 초입니다. 예. 작년 초예요. 예. 그리고 작년 6월에 재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때 검찰총장이었습니다. 역시 드러난 것이 없었어요. 언론사 노조들이 검찰 수사 기록을 뒤져서 입수해서 찾아낸 증거와 내용들도 한상대의 검찰은 공표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예. 그리고 오늘 여기 도롱뇽 살린다고 단식을 한 스님 때문에 지율 스님 얘기하는 거죠. 예. 터널 공사가 1년 넘게 지연됐다. 이거 명백한 허위 사실입니다. 예. 이미 대한민국 법원이 네. 거의 한 10회 가까이 네. 동일 사건으로 정정보도 판결을 한 내용이에요. 예. 이런 주장을 했다가 조중동 포함한 유수 매체들이 예. 다 정정보도했습니다. 터널 공사로 인한 터널 공사 중단 기간은요. 예. 법원이 일관되게 6개월이라고 합니다. 네. 어떤 대형 공사나 민원에 의해서 특히나 공사 주체가 환경 영향 평가를 안 한다던가 이런 오류가 있을 때는 공사가 이 정도 지연이 되죠. 예. 여하튼 간에 6개월 지연이면 6개월이라고 해야지 왜 1년 넘게 지연됐다고 조중동에 그런 잘못된 보도, 그것도 이미 정정된 보도를 왜 되풀이하고 있습니까? 한상대 전 총장이 종북검사 찾느라고 자기 할 일은 제대로 못했던 모양입니다. 검찰총장 되면은 중요한 사건에 대한 그런 판결 내용 정도는 머리에 넣고 다녀야죠. 그러니까 뭐 사실상 후배들에 의해서 쫓겨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검사들이 일제히 총장 퇴진을 요구하는 초유의 집단 항명 사태를 촉발시킨 인물, 바로 한상대 전 총장이었습니다. 재판단으로는 한상대 전 총장이 이 천성산 터널과 관련된 발언이 이것이 사실이라면 정정해야 됩니다, 스스로. 네. 자, 오늘 조선일보 유근일 씨의 또 칼럼이 실렸는데 말이죠. 주님 이름 띄고 주님을 소유하려는 사람들. 이런 제목의 칼럼을 실었습니다. 누구를 지목해서 쓴 걸까요? 여러분 생각하시는 그대로입니다. 바로 정의구현 사재단입니다. 칼럼의 첫 시작이 바로 정의구현 사재단입니다. 문제되는 부분이 이겁니다. 정치화된 신분은 옛날부터 있었다. 1095년 로마 교황 우르반 2세는 클레르몽 종교회의에서 전 유럽이 십자군 전장에 총궐기할 것을 요구했다. 셀주크 터키가 장악한 예루살렘 성지를 뺏어오라는 선전포고였다. 수많은 농민과 불황민이 민중 십자군에 열광적으로 가담했다. 소년소녀 아줌마도 있었다. 그들의 지도자는 은둔자 베드로 신부, 헝클어진 머리카락에 신발을 신지 않는 카리스마의 인물이었다. 민중은 그가 탄 당나귀의 꼬리 한 오락이라도 뽑아서 지나가면 축복을 받는다고 믿었다. 이 오합지졸 15,000명은 유럽을 횡단해 콘스탄티노플에서 배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가려던 참이었다. 그들은 쾰른에 도착해선 약탈자로 변모해 수많은 유태인을 학살했다. 상당수는 발칸반도에서 지역민에게 맞아 죽고 굶어 죽고 노예로 잡혀갔다. 나머지 7,000명은 베드로 신부가 동로마 제국 알렉시우스 황제에게 지본을 호소하러 간 사이에 터키 정예군에게 도륙을 당했다. 당나귀 꼬리엔 영광이었을진 몰라도 민중에게는 헛되고 헛된 삶과 죽음이었다. 이 십자군을 정의구현 사재단에 이렇게 비유를 했네요. 보니까 유근일 씨다운 생각입니다. 서울대교구장 염수정 대주교가 지난 일요일에 성직자는 정치에 개입할 수 없다고 이렇게 말한 내용을 인용하면서 유근일 씨는 중요한 것은 정의구현 사재단식 정의에 대한 본질적 판단 문제다. 교회 당국은 여러 가지 사정으로 지금까지 이걸 쟁점화하지 않았다. 그렇다면 평신도들이라도 본격적으로 논쟁을 일으켜야 한다. 언제까지 덮고 뭉갤 수만은 없다. 이런 식으로 또 최근 박창신 신부 발언을 쟁점화하면서 보수적 천주교인들 봉기하라 이런 식으로 독려하고 있습니다.
이건 십자군 알바단에 해당되는 내용 아니에요? 십자군 알바단. 아니, 이게 주님 이름 끼고 주님을 소유하려는 사람들이 어떻게 정의구현 사제 다닐 수 있습니까? 교회 재산을 착복하고 또 뒤에 가서는 불륜 등 부도덕한 행위를 일삼는, 그래서 교회를 사유화하고 신자들을 혹세무민하는 썩어 빠지고 부패한 종교 지도자들이 주님 이름 끼고 주님을 소유하려는 사람들 아닙니까? 네. 그런 종교인들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도 비판하지 않으면서 고난과 고통만이 기다리고 있는 이런 사회 참여에 대해서 이거를 십자군 운동에 비유한다. 참 이 양반 아직도 이런 식으로 칼럼을 쓰고 다니나 모르겠습니다. 자, 한겨레 보니까 말이죠. 염수정 대주교의 지난 발언, 그러니까 뭐 신부는 정치 참여하지 말라, 사제는 정치 참여하지 말라, 이런 발언에 대해서 천주교 내부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라는 내용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기사 내용을 보니까요. 전주교구 사제단의 시국미사와 발언을 직접적인 정치 참여로 볼 수 있을까? 염수정 대주교의 발언은 가톨릭교회 교리서를 근거로 하고 있다. 교리서의 사제직무 생활지침 285조는 성직자들은 국가 권력의 행사에 참여하는 공직을 맡는 것이 금지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네. 이어서 287조는 정당이나 노동조합 지도층에서 능동적 역할을 맡지 말아야 한다라고 돼 있다. 직접 개입이란 이렇듯 공직을 맡는 것, 정당에 가입하는 것, 노조에 가입하는 것, 이것 세 가지에 대한 금지다. 이조차도 287조는 다만 교회의 관할권자의 판단에 따라 교회의 권리 수호나 공동선 증진을 위해 요구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해서 교회 권리 수호나 공동선을 증진하는 것이라면은, 그래서 교구장이 판단해서 옳다라고 규정 내리면 정당이나 노조에 가입할 수 있다는 단서를 달고 있다.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네. 자, 한 신부가 이런 말을 했네요. 한국 가톨릭이 일제의 굴종에서 현실 정치 참여 금지라는 명목으로 전 국민이 참석하는 3.1운동에 사제와 신자들을 참여할 수 없게 해 시위에 가담한 신학생들을 퇴학시키고 이토 히로부미를 심판한 안중근 의사의 신자 자격을 박탈하고 일제의 전쟁을 돕기 위해 종탑을 전쟁 무기 공장에 헌납하고, 이거는 개신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독재 정권에 아부하고 침묵한 것이 잘못인가? 무서운 정치 권력에 맞서서 자신의 희생을 각오하고 양심의 소리를 낸 것이 잘못인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또 다른 신부는 염수정 대주교의 발언은 시국 발언과 시국 미사를 통해서 독재를 매섭게 질타했던 선임자 김수환 추기경을 부정한 것과 다름없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실제로 김수환 추기경은 1971년 성탄 메시지에서 박정희 정권을 향해서 이 박정희 정권이 만들려 하는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북교의 남침을 막기 위해서입니까? 아니면 국민의 양심적인 외침을 막기 위해서입니까? 라고 되물었었죠. 또 전두환 정권 말기 박종철 군이 고문으로 숨진 사건이 발생하니까 이 정권의 하나님이 두렵지 않으냐고 묻고 싶습니다. 이 정권의 뿌리에 양심과 도덕이라는 게 있습니까? 총칼의 힘밖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다른 교구에서 발생한 일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언급을 삼가는 것이 가톨릭의 전통인데 서울 교구만을 관할하는 염수정 대주교의 발언, 이것은 상당히 이례적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자, 염수정 대주교가 이런 말씀을 하시건 안 하건 간에 천주교 내부가 부글부글 끓고 있습니다. 천주교 전국 15개 교구 정의평화위원회는 다음 달 11일 총회를 열어서 대응 방안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국가정보원의 불법 대선 개입에 진상규명 등을 외면하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대응 방안입니다. 백남의 마산교구 정의평화위원장은 다음 달 11일 전국 정의평화위원회 총회가 예정돼 있다. 총회에서는 당연히 시국 문제가 중점적으로 거론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프란시스코 교황도 사람들 속으로 들어가라라고 강조했기 때문에 총회가 분수령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광주 대교구 정의평화위원회는 오늘 26일에 신부들이 모여서 대응 방안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불교계 일각에서도 박근혜 대통령 참여를 촉구하는 그런 움직임이 뚜렷합니다. 대한불교조계종의 진보적 승려 모임인 실천불교 전국 승가회가
모레 오전 서울 조계사에서 박근혜 정부의 참여와 민주주의 수호를 염원하는 조계종 승려 시국선언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저희 프로그램에서 인터뷰를 했습니다마는 개신교 목사 모임인 전국 목회자 정의평화실천협의회도 다음 달 16일부터 크리스마스까지 서울시 정합 서울광장에서 박근혜 정권 퇴진을 촉구하는 금식 기도 모임을 열 예정입니다. 네. 지금 천주교 전국 15개 교구의 정의평화위원회는 그 정의구현 사제단과는 다른 조직이죠. 네, 다른 조직입니다. 공식, 교구 내의 공식 네. 조직입니다. 네, 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 관한 소식이었습니다. 자, 그 밖에 한겨레 기사 한 4개 정도 제목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예. 국제노동기구의 노동개선 권고 15번의 권고를 했는데 정부가 14번을 무시했다. 이런 내용이 오늘 일면에 실렸고요. 통합진보당이 지금 원내 의원들이 삭발 단식 투쟁을 하고 있죠. 이것마저도 종북이다. 헌법이 법무부가 헌법재판소에 낸 의견서가 그렇습니다. 어처구니가 없죠. 자, 그리고 한겨레 8면을 보면은 편법 증여 의혹 김기춘 비서실장 자료 제출을 하기로 했는데 약속을 안 지키고 있다. 이런 내용이 또 오늘 실렸고요. 인천도시철도 2호선 조기 개통을 지원하겠다는 약속,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거짓으로 드러났다는 내용 또 실려 있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어제 국회 본회의 대정부 질문에서 도종환 민주당 의원의 질의.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강창희 국회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민주당 비례대표 도종환 의원입니다. 역사란 무엇인가? 이 책은 늘 우리에게 질문으로 다가옵니다. 그런데 이 질문은 누구를 위한 역사인가로 대체되어야 한다고 영국의 한 역사학자는 말합니다. 저는 오늘 누구를 위한 역사인가, 누구를 위한 역사 교육인가 이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교학사 한국사 교과서가 도마 위에 오르는데, 그리고 장홍원 국무총리의 답변. 일제는 1920년대부터 조선으로 자본 진출을 본격화했다. 대기업 미쓰비시는 물론 중소기업까지도 조선에 진출하였으며 이런 규절이 있어요. 제가 진출이라는 용어를 보다가 놀랐는데요. 이유는 뭐냐면요. 우리가 1980년대 중반에 일본 역사 교과서 왜곡 사건을 규탄한 적이 있어요. 기억나시죠? 1980년대 중반에 일본 역사 교과서에 3.1운동을 폭동이라고 기술하고 조선 침략을 조선 진출로 기술했다는 내용을 접한 뒤에 온 국민이 분노해서 민족정기 다시 세우자고 성금 모아가지고 독립기념관을 1987년에 지었어요. 기억나시죠? 네, 그때 일본 역사 교과서에 조선 침략을 진출로 기술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교과서에, 우리 교과서에 다시 이제 진출이라는 용어가 등장하는 거예요. 자본 진출. 자본 침탈, 자본 침략 아닙니까? 총리님, 진출이라는 용어가 적합하시다고 생각하십니까? 침탈이라는 용어가 적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용어 문제에 그 문제가 있다면 그런 부분은 지금 그 검증위원회와 그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요, 총리님 맡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니 맡겼는데 교육부에 맡겼는데 수정 보완에 포함되지 않은 내용들이에요. 지금 이 진출이라는 용어도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사관이에요. 이 교과서를 쓴 학자들이 자기들의 사관은 바꿀 수 없다고 말을 했거든요. 그리고 그 사관이 뭡니까? 식민지 근대화론이에요. 들어보셨죠? 네, 그런 위원이 있으시면 교육부에 내주시면 아니 지금 대해서도 여러 번 냈고요. 2달 반 동안 피력을 했어요. 그리고도 바뀌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총리께 이 질문을 드리는 거고요. 식민지 근대화론은 식민지 필연론으로 이어지는 거거든요. 식민지 근대화론을 통해서 당시에 이렇게 많이 발전했다라는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이것은 식민지 필연론으로 갈 수밖에 없었고, 그것이 오늘날 발전의 기초가 되었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서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총리, 이 식민지 근대화론 그 역사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거든 좀 제시를 해주시면 검토를 할 것입니다. 이런 것뿐만 아니라 말입니다. 이런 것뿐만 아니라 철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부분을 보면 그저 농산물을 실어 나르고 원자재를 공장지대로 운송하고 먼 거리 여행이 가능해지고 새로운 공간관념이 형성되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무 한가롭게, 너무 평화롭게, 너무 아무렇지도 않은 듯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철도를 통해서 대륙 침략을 본격화했던 것이고, 그리고 물자를 수탈해갖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전쟁터로 실어 날랐던 것인데, 이런 거,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이런 내용들을 너무 한가롭게, 평화롭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근대적 시간관념이 일제 때 비로소 형성되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런 걸 접하다 보면, 우리는 식민지 근대를 경험하기 전에는 전근대적인 민족이었고, 무지한 민족이었고 미개한 민족이었던 것처럼 생각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게 누구를 위한 역사인가 묻고 싶은 거예요. 총리, 이게 누구를 위한 역사, 누구를 위한 역사 교과서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을 미리 줬으면 저도 좀 검토를 해보고 저 생각을 얘기할 수 있지만은 지금 이 자리에서 그런 식으로 하니까 제가 판단을 시간을 못 갖겠습니다. 그러면 총리 말입니다. 이렇게 사전 원고가 없으면 말씀하기 힘든 분이 이것만은 아주 힘주어 말씀하시는데 정말 그 반인륜적인 무고한 주민에 대한 폭격을 해서 우리 주민이 사망을 하는 일까지 벌어진 그런 행위에 대해서 이것을 오히려 옹호하고 찬양하는 듯한 발언을 한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고 전 국민의 이름으로 지탄을 받아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고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사전 원고가 있었던 모양.